금자야, 미안해. 오늘도 못 불렀어. 새벽 4시 낡은 택시 안. 나이 70 노인이 핸들을 붙잡고 목 놓아 울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놓인 흑백 사진 속 여인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노인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내가 이 노래를 끝까지 부르면 당신이 정말 떠나버릴 것 같아서. 50년을 함께 산 아내. 그 아내가 남긴 마지막 부탁 하나를 지키지 못해 노인은 매일 새벽 택시 안에서 홀로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몰랐던 게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지, 그리고 자신의 외동딸이 그 마지막 약속을 집안 망신이라고 부를 줄은요. 이것은 70세 택시기사 김진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새벽 4시 서울 시내 택시 승강장. 아직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거리 위로 낡은 소나타 한 대가 천천히 들어섭니다. 하얀 차체는 이미 오래전에 빛을 잃었고 운전석 문짝에는 크고 작은 생채기들이 세월의 흔적처럼 새겨져 있어요. 차 안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내립니다. 머리가 백발인 70 노인, 김진수 씨였습니다. 진수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운전석 문을 열고 조수석을 바라봅니다. 거기엔 낡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어요. 아내 이금자 씨의 사진입니다. 흑백 사진 속 금자 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진수 씨는 그 사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립니다. 금자야, 오늘도 또 나 혼자 출근이구나. 사진 옆에는 낡은 스테인리스 도시락 통이 하나 더 놓여 있습니다. 뚜껑은 닫혀 있지만 그 안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요. 하지만 진수 씨는 그 도시락 통을 절대 치우지 않습니다. 그 안엔 금자 씨가 평생 싸주었던 멸치볶음의 기억이, 마늘 냄새가, 참기름 향이, 그리고 아내의 따뜻한 손길이 아직도 남아있으니까요. 진수 씨는 시동을 걸고 천천히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택시 안에 울려 퍼지는 라디오를 켭니다. 때마침 흘러나오는 노래, 바로 초혼이었어요. 초혼이란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며 마음속으로 다시 불러보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 멀고 먼 세상 끝까지. 진수 씨는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50년을 함께 산 사람만이 담을 수 있는 깊은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그리운 밤 눈물 속에 난.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진수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멈춰버렸어요. 눈시울이 붉어지고 목이 메어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진수 씨는 핸들을 꽉 움켜쥐고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노래를 끝까지 부르고 싶지만 그 순간이 오면 어김없이 목이 메고 가슴이 찢어지듯 아파왔던 거예요. 금자야, 미안해. 오늘도 못 불렀어. 내가 이 노래를 끝까지 부르면 당신이 정말 떠나버릴 것만 같아서. 진수 씨는 눈물을 훔치고 다시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손님을 태우고 또 내려주고 그 틈틈이 금자 씨의 사진을 바라보며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저녁이 되어 마지막 손님을 내려주고 승강장으로 돌아온 진수 씨는 지친 몸을 이끌고 차에서 내렸어요. 그런데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돌아보니 딸 김이득이 서 있었어요. 40대 후반의 이득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인상을 찌푸린 채 진수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득은 진수 씨의 낡은 택시를 힐끗 보더니 차 안을 들여다봤어요. 금자 씨의 사진과 낡은 도시락 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저거 그대로 두고 계세요?
엄마 돌아가신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진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득은 한숨을 푹 쉬고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낡은 택시, 이제 그만 파세요. 그리고 엄마 사진이며 저 도시락 통 다 버리세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보시기엔 추억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냥 쓰레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나이 70 먹고도 이러고 산다는 건 망신거리죠? 진수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득은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엔 아버지가 슬픔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지금 여기 살아 계시잖아요. 이제 좀 현실을 사세요. 쓸데없는 감정 소모 그만하시고요. 진수 씨는 딸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체념 섞인 슬픔이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드가, 너는 아직 모르는구나. 50년을 함께 산다는 게 뭐니? 그 사람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요, 아버지. 슬프시다는 거. 그런데 그걸 언제까지 붙들고 사실 건데요? 이제 좀 놓아드리세요. 엄마를 위해서라도요. 이득은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진수 씨는 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시 택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금자 씨의 사진을 꺼내 들고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금자야, 우리 딸이 날 망신거리래. 하지만 나는 당신을 놓을 수가 없어. 아직 당신한테 해줄 약속이 남아있잖아. 진수 씨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핸들 위로, 낡은 도시락통 위로 떨어져 내렸어요. 그렇게 70 노인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날 밤 진수 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낡은 단칸방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누워있던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작은 서랍장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금자 씨와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진수 씨는 그중 한 장을 꺼내 들었어요. 젊은 시절 금자 씨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금자야, 우리 참 행복했었지. 진수 씨의 기억 속으로 시간이 흘러갑니다. 50년 전 20살의 진수와 18살의 금자가 처음 만난 날이었어요. 금자는 시장 채소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고 진수는 그 앞을 지나다가 금자의 환한 웃음에 넋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만났고 사랑에 빠졌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어요. 결혼 후 진수 씨는 택시 기사로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고된 일이었지만 금자 씨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일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 멸치볶음을 만들어 도시락을 싸주곤 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조심해서 다녀와요. 도시락 꼭 챙겨 드세요. 제가 정성껏 만든 거예요. 그 도시락은 진수 씨에게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금자 씨의 사랑이었고 따뜻한 위로였고 힘든 하루를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힘이었어요. 진수 씨는 점심시간마다 택시 안에서 그 도시락을 먹으며 금자 씨를 떠올렸습니다. 마늘 향이 가득한 멸치볶음을 한 젓가락 떠먹을 때마다 금자 씨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녁이면 금자 씨는 어김없이 진수 씨의 지친 발을 씻겨주곤 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하루 종일 페달을 밟아 부은 발을 조심스럽게 닦아주던 금자 씨. 그 손길은 세상 어떤 약보다도 따뜻했어요. 여보, 오늘 많이 힘드셨죠? 제가 발 좀 씻겨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지실 거예요.
금자야,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어.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딸 이득이 태어나고 자라고 결혼해서 독립한 후에도 두 사람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진수 씨는 택시를 몰았고 금자 씨는 도시락을 싸주고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그게 두 사람만의 행복한 일상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택시 안에서 함께 초혼을 듣던 시간이었어요. 금자 씨는 가끔 진수 씨의 택시에 함께 타곤 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남편 옆에 앉아 있고 싶어서였어요. 여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초원 좀 틀어. 우리 둘이서만 들을 수 있는 노래잖아요. 진수 씨가 라디오를 틀면 택시 안에 초혼이 흘러나왔습니다. 금자 씨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진수 씨도 함께 불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둘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택시는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두 사람만의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운 얼굴이여 잊혀진 모습이여. 그리운 밤 눈물 속에 난 띄워 보낼 뿐이죠. 여보, 이 노래 정말 좋아요. 우리 둘만의 노래 같아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그 시간도 끝이 있었습니다. 6년 전 금자 씨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진단은 암이었습니다. 진수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금자 씨는 오히려 진수 씨를 위로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 5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6년간의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수 씨는 택시 일을 줄이고 금자 씨 곁을 지켰어요. 병원을 오가며 약을 챙기며 금자 씨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자 씨의 몸은 점점 약해져만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운 금자 씨는 진수 씨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어요.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그 안에는 50년 사랑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곧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신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요. 금자야, 무슨 소리야? 아직 멀쩡해. 우리 좀 더 함께 있자. 여보, 들어줘요. 나 죽으면 슬퍼만 하지 말아요. 대신 우리 둘만의 노래인 초혼을 끝까지 불러줘요. 그럼 내가 편안히 갈 수 있어요. 약속해줘요. 여보. 진수 씨는 금자 씨의 손을 꽉 잡고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약속할게, 금자야. 꼭 끝까지 불러줄게. 그리고 며칠 후 금자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진수 씨의 손을 꼭 잡은 채로요. 진수 씨는 그날부터 매일 초혼을 불렀어요.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노래를 부를 때마다 목이 메고 눈물이 쏟아지고 그 부분에서 항상 멈춰버리는 거예요. 금자야, 내가 왜 이러는지 알겠어. 내가 이 노래를 끝까지 부르면 당신이 정말로 완전히 떠나버릴 것만 같아서 그래. 무서워. 당신 없는 세상이 너무 무서워. 진수 씨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어요. 금자야, 미안해. 아직은 보낼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방 안에는 고요만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새벽바람이 불어왔고 진수 씨는 금자 씨의 사진을 안은 채 그렇게 밤을 보냈어요. 50년의 추억이, 그리움이, 그리고 아직 지키지 못한 약속이 진수 씨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진수 씨의 집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대학생 손자 민준이었어요. 민준이는 진수 씨가 매일 택시 안에서 초혼을 부르다 우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너무 가슴 아파서 몰래 시니어 사연 채널에 사연을 올렸던 거예요. 할아버지, 사실은요, 제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사연 채널에 올렸어요. 진수 씨는 놀란 표정으로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그게 무슨 소리냐?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이야기가 너무 아름답고 슬퍼서요. 그런데 그 사연이 지금 엄청 화제가 됐어요.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고, 다들 할아버지 이야기에 울고 계세요. 민준이는 휴대폰을 꺼내 진수 씨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50년 사랑, 끝내지 못한 노래라는 제목의 사연과 함께 수많은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 생각이 나네요. 꼭 노래를 완창하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응원의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진수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유명 시니어 방송 프로그램의 PD였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수 어르신. 저는 우리들의 이야기 프로그램 PD입니다. 어르신의 사연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혹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돌아가신 부인께 초혼을 불러드리실 생각 없으신가요? 진수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PD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특별히 국민 트로트 가수 정민아 씨가 어르신과 함께 듀엣으로 무대에 서고 싶다고 하셨어요. 어르신께서 끝내지 못한 그 노래를 정민아 씨와 함께 완성하시는 겁니다. 진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금자 씨와의 약속,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온 거예요. 진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정말 그 무대에 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평범한 택시 기사일 뿐인데요. 어르신의 이야기가 이미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꼭 함께하고 싶습니다. 진수 씨는 옆에 놓인 금자 씨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금자 씨가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금자에게 해줄 마지막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곧 딸 이득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이득은 방송 출연 소식을 듣고 즉시 진수 씨를 찾아왔어요. 이득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방송에 나가신다고요? 진수 씨는 조용히 딸을 바라봤어요. 이득은 멈추지 않고 말을 쏟아냈습니다. 제발 주책 좀 그만 부리세요. 나이 70에 TV 나가서 눈물 콧물 흘리시면 우리 집안 얼굴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 나이에 저러고 산다. 자식이 뭐하는 자식이길래 저 모양이냐? 온갖 손가락질 다 받을 거예요. 이득아, 이건 돈이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왜 굳이 방송까지 나가서 망신을 사서 하세요? 제 친구들, 직장 동료들이 다 볼 텐데 제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진수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체념과 슬픔 대신 단호함이 서려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득아,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망신도 아니고, 그럼 뭐예요?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금자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야. 내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초혼을 끝까지 불러달라고 했어. 그래야 편안히 갈 수 있다고 했단다. 진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는 50년 사랑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매일 노래를 부르지만 끝까지 부를 수가 없었어. 내 엄마가 완전히 떠나버릴까 봐 무서워서. 하지만 이제는 알겠구나.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편안히 보내드리는 거라는 걸. 아버지! 이드가, 이건 내 삶의 마지막 의식이야. 내 엄마를 위한, 그리고 나를 위한. 나는 가야겠다. 이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상을 찌푸린 채 돌아서며 차갑게 말했어요. 하시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하지만 저는 절대 안 볼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부끄럽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진수 씨는 딸이 떠난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다시 금자 씨의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금자야, 우리 딸이 날 부끄럽대. 하지만 괜찮아. 나는 당신과의 약속을 지킬 거야. 이제는 당신을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진수 씨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결심과 용기와 그리고 50년을 함께한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대의 설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드디어 방송 녹화일이 밝았습니다. 방송사 공개 스튜디오에는 이미 수백 명의 관객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진수 씨의 사연은 방송 전부터 SNS를 통해 퍼져나갔고 많은 분들이 이 무대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특히 시니어 관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들은 각자의 사연을 가슴에 품고 진수 씨의 이야기에 자신의 이야기를 겹쳐보고 있었습니다. 무대 뒤 대기실에서 진수 씨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어요. 낡은 양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수 씨의 손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어요. 조수석에 항상 두었던 금자 씨의 사진을 품 안에 꺼내 들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금자야, 내가 오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원했던 그 노래를 내가 끝까지 불러줄 수 있을까?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국민 트로트 가수 정민아였어요. 30 중반의 정민아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진수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 정민아예요. 어르신 사연 읽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아이고, 미나 씨. 이렇게 유명한 가수님이 저 같은 늙은이와 함께 노래를 불러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제가 더 영광이에요. 어르신의 사랑이 너무 아름다우셔서요. 오늘 제가 어르신 옆에서 함께 부를게요. 끝까지요. 정민아는 진수 씨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진수 씨의 마음이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무대로 나갈 시간이었어요. 스튜디오의 조명이 환하게 켜지고 사회자가 진수 씨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모신 분은 70평생을 택시 기사로 살아오신 김진수 어르신입니다. 어르신은 50년을 해로하신 부인 이금자 여사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무대에 서셨습니다. 관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무대를 바라봤어요. 진수 씨가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조명이 진수 씨를 비추자 그의 얼굴이 크게 화면에 잡혔어요. 주름진 얼굴, 떨리는 눈빛, 그리고 그 안에 담긴 50년의 사랑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관객석에서는 벌써부터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진수 씨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평생 택시를 몰며 살았습니다. 제 옆에는 늘 제 아내 금자가 있었어요. 금자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고
저녁이면 제 발을 씻겨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택시 안에서 함께 초혼을 듣던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진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금자 씨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 노래를 끝까지 불러달라고 했어요. 그래야 편안히 갈 수 있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노래를 끝낼 때마다 금자가 완전히 떠나버릴까봐 무서워서요. 오늘은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관객석이 술렁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진수 씨 옆에 정민아가 다가와 섰습니다. 그리고 초혼의 애절한 전주 음악이 스튜디오에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진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첫 소절이 흘러나오자 관객석은 이미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50년의 그리움이, 사랑이, 후회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거칠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누구의 노래보다도 진심이 느껴졌어요. 정민아도 곁에서 부드럽게 화음을 넣으며 진수 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어우러지며 스튜디오를 채워갔어요. 노래가 계속되었습니다. 진수 씨는 눈을 감고 금자 씨를 떠올렸어요. 택시 뒷좌석에서 환하게 웃으며 함께 이 노래를 듣던 금자 씨, 도시락을 싸주던 따뜻한 손짓, 발을 씻겨주던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약속. 노래를 부르는 동안 금자 씨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관객들도 각자의 기억 속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함께 울었어요. 누군가는 돌아가신 배우자를, 누군가는 부모님을, 누군가는 오래전 헤어진 사랑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노래가 절정으로 향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진수 씨가 매일같이 멈췄던 그 부분에 다다랐어요. 눈물 속에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야 하는 그 대목. 진수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막혔습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진수 씨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관객석도 숨을 죽였습니다. 모두가 진수 씨의 고통을, 그 슬픔을 함께 느끼고 있었어요. 스튜디오는 고요했습니다. 진수 씨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어요. 50년을 함께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 무게가 관객 모두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민아가 조용히 진수 씨의 어깨를 꼭 감싸 안으며 노래를 이어받았어요. 맑고 따뜻한 목소리가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습니다. 눈물 속에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그 애절한 구절을 정민아가 진수 씨를 대신해 불러주었어요. 진수 씨는 정민아의 어깨에 기대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슬픔이, 그리움이, 후회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관객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누구 하나 눈물을 참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민아는 계속해서 노래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이르렀을 때 진수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진수 씨도 떨리는 목소리로 함께 마지막을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든 그저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두 사람이 함께 노래로 전했어요. 노래가 끝났습니다. 완창이었어요. 진수 씨는 마침내 금자 씨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스튜디오는 잠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방금 목격한 그 순간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곧 터져나오는 박수 소리.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울면서 웃으면서 진수 씨를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진수 씨는 무대 위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정민아가 진수 씨를 꼭 껴안았고 관객들의 박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 순간 진수 씨는 느꼈습니다. 금자 씨가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떠나가는 것을요. 이제는 더 이상 붙잡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금자 씨는 진수 씨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테니까요. 금자야, 내가 해냈어. 이제 편히 쉬렴. 나는 여기서 조금만 더 살다가 곧 갈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줘. 사람들의 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집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소파에 앉아있던 딸 이득이 있었습니다. 이득은 아버지의 방송을 절대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손은 이미 리모컨을 들고 있었어요. 채널을 돌리다가 결국 그 프로그램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화면 속에는 아버지 진수 씨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이득은 처음엔 냉소적인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어휴, 역시 창피하게 뭐 하시는 거야? 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사연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이득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자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고 저녁이면 제 발을 씻겨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득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 금자 씨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버지 도시락을 싸던 모습, 저녁마다 아버지의 발을 씻겨주시던 그 따뜻한 손길을 이득은 그저 당연한 일상이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50년을 이어온 사랑의 언어였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화면 속 아버지가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화면 너머로 전해져 왔어요. 이득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노래를 멈춘 그 순간 이득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화면 속 아버지는 무대 위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사람을 보내는 그 고통이, 그 슬픔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이득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차갑고 이기적이었는지, 아버지의 슬픔을 쓸데없는 감정 소모라고 치부했던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어요. 망신이 두려워 아버지의 마지막 약속마저 막으려 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미안해요. 이득은 텔레비전 앞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가수 정민아가 아버지를 안아주며 노래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며 이득은 자신이 해야 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아버지를 막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곁에 서서 함께 울어주고 위로해주는 것. 그게 딸이 해야 할 일이었는데 자신은 오히려 아버지에게 상처만 주었던 거예요. 노래가 끝나고 관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보며 이득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득은 재킷을 집어들고 집을 뛰쳐나갔어요. 방송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송국 무대 뒤, 진수 씨는 의자에 앉아 금자 씨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노래를 끝낸 후의 허탈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정민아가 물 한 잔을 건네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어르신,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부인께서도 분명 기뻐하셨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미나 씨. 덕분에 약속을 지켰습니다. 바로 그때 백스테이지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들어온 사람은 딸 이득이었어요. 이득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진수 씨는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어요. 이득아, 너 왜? 이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울먹였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이드가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엄마 마음도 모르고. 저는 망신이 두려워서 아버지를 막았어요. 하지만, 진짜 부끄러운 건 저였어요. 50년을 함께 사신 아버지와 엄마의 사랑을 저는 쓸데없는 감정 소모라고 했어요. 제가 너무 못된 딸이었어요. 이득은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고 계속 울었습니다. 진수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진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드가 괜찮다. 아빠가 이해한다. 너도 힘들었을 거야. 아니에요. 아버지 방송 보면서 깨달았어요. 엄마가 매일 아침 도시락 싸주시던 게, 저녁마다 아버지 발 씻겨주시던 게, 그게 다 사랑이었다는 걸요. 그런데 저는 그걸 당연하게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엄마를 보내는 게 얼마나 힘드신지, 이제야 알겠어요. 진수 씨는 딸을 일으켜 세우고 꼭 껴안았습니다. 부녀는 서로를 아는 채 한참을 울었어요. 50년의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야 이해하게 된 딸의 눈물이 하나로 섞였습니다. 며칠 후 새벽 4시, 택시 승강장에 낡은 소나타 한 대가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진수 씨가 운전석 문을 열고 내렸어요. 조수석에는 여전히 금자 씨의 사진과 낡은 도시락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어요. 진수 씨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슬픔만 가득했던 그 얼굴에 이제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진수 씨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초원이 흘러나왔어요. 진수 씨는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를 완창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진수 씨는 금자 씨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더 이상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감사와 사랑과 그리고 함께했던 모든 세월에 대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금자야, 우리 참 행복했지? 이제 나는 너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나는 여기서 조금만 더 살다가 당신에게로 갈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줘. 그리고 금자야, 이제 내가 너를 태워다 줄 곳은 행복뿐이야. 진수 씨는 시동을 걸고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조수석에 금자 씨 사진이 아침 햇살을 받아 환하게 빛났어요. 금자 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지만 그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는 걸 진수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금자 씨는 진수 씨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거예요. 도시락 통 속 멸치볶음의 향기처럼, 발을 씻겨주던 따뜻한 손길처럼, 택시 안에서 함께 부르던 노래처럼. 진수 씨의 택시는 새벽 거리를 달렸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금자 씨와 함께 행복한 동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도 그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우리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진수 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편안히 보내드리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다시 살아가는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한 번 더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그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저의 감동사연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응원을 담아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을 어느 지역에서 보시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마음을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